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수요일장 마감되면서 2.5% 상승해서 끝났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죠. 22평과 62평의 전환점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머리 위에 보면 13%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죠. 여기 93,000원대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데,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저가를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저가를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부분에서 진행된다? 미증시가 안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주도를 했었던 5월 달도 그렇고요.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주도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리고 조선주들 있죠. 현대비포, 한국조선해양, 요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에서 매물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장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저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6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물량의 50%를 매도를 했습니다. 60% 수익을 보고 아직 물량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이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여기 한미반도체로 이동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도 분할 매수가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남아있었던 물량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와 같은 것, 왜 안 빠지는지는 이야기를 드렸죠. 대략 한 2년 반 정도, AI 시대가 열린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한미반도체의 실적 성장세, 실제 실적 성장세는 2년 반이 지난 지금 한미반도체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그 폭을, 실제 폭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23년도에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6배 올랐습니다. 대략 6배에서 7배 정도. 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11,000원, 거의 뭐 만원 극초반대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 게 23년도예요. 그러면 23년도의 실적은 지금 340억이 찍혀 있는데, 이게 24년도 초반에 결산 실적 나오죠. 그러면 실제 300억 정도의 실적을 냈었던 게 23년도다. 그러면 계속해서 22년도 대비해서 70% 이상 역성장을 해버린 거죠. 거의 뭐 적자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경기 상황을 23년도에는 보내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다? 6배 올랐다. 왜? AI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 대략 한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 25년도니까 지금 24년도에 결산 실적 언제 나오나요? 25년 초반에 나오잖아요. 몇 달 안 됐단 말이죠. 24년도에 결산 실적이 나온 거. 실적은 분기 한 번씩 나오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이제 25년 초반에 나오는 거고, 3분기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2,500억. 그리고 여기 보세요. 5,500억. 매출이 5,500억인데 영업이익이 2,500억이에요. 마진율이 45%.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50%. 그러면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 그리고 25년도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늘어나고 하이닉스와의 관계도 뭔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마이크론, 이쪽에 단가를 높여서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20만 원 근처에서 한미반도체는 쭉 빠져서 8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실제 300억대에서 2,500억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7배에서 8배 정도 실적 성장이 나왔고, 결국에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만 원부터 8만 원 정도니까 정확하게 실적에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작살 나야 되고요. 하이닉스 작살 나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쵸?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살 날라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빠져요. 뭐 한미반도체가 뭐 하이닉스 관계 틀어졌는데 뭐 삼성전자하고 관계 안 좋아요. 이런 거 다 빼요. 필요 없습니다. 왜?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시키는 거니까. 결국에는 실적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들 실적을 먼저 본다는 데 있어요. 실적은요,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20배만큼 올라왔고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게 1년 반 뒤가 되어서야 뭐가 나왔어요? 8배 정도 상승이 나와서 지금은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상황이 나오려면 삼성전자 작살나고 하이닉스 작살이 나야 되는데 미증시 한번 보자고요. 미증시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 보세요. 지금 관세 관련된 문제가 없었으면 그래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식해야 돼요? 미증시도 박살이 날 수 없다.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박살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한미반도체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AI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 관련된 내용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탄소 배출도 나오지 않는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어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기 때문에 원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1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 그쵸? 건강한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시장의 돈은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요. 어디로? 당연히 강세를 보였었던 주도주군으로 돌다가 그리고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격대에 있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돈은 계속해서 돌아요. 근데 그 돈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선반영하는 그 시작점을 봐야 되고 선반영하는 시작점에서 뭐가 필요해요? 신고가 구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 6월 14일 날 고가가 형성이 됐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 6월 달입니다. 6월 달 되고 7월 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반도체의 52주 고가가 낮아지죠. 신고가 구간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점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날수록 뭐가 나와요? 낮아지고 있죠. 우리가 예상하는 건 앞으로 실적이 이만큼 나올 거야.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혀 있는 거.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패턴, 이제 바닥입니다. 쌍바닥 나왔네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에 이동하는 원리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좀 크게 볼게요. 첫 번째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걸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이동한 가격, 즉 변화한 가격을 하루하루 나눠서 일봉이라면 하루하루 나눠서 평균치를 매겨가지고 20일이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매겨서 선으로 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60일이면 60일 동안의 변동한 가격을 모아서 선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22년 10월, 11월 엄청 안 좋았을 때 10,000원을 이탈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 만들었나요?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려는 시도를 계속했죠. 근데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확하게 23년 초반부터 AI 관련된 내용, 즉 챗GPT가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여기에 앞서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엔비디아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이때는 잡주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서 상승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뭐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종목 어디예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쵸? 등락 구간은 있지만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멘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시점 뭘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3월 달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나요? 미국의 은행이 망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이. 그때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필요한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격이 발생한 구간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모멘텀,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그쵸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격은 이렇게 좁혀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고 실제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24년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급기야는 바닥부터 20배를 찍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엄청 좋죠. 그러면 첫 번째 1파 구간으로 봤을 때 요 정도 22년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1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실적 확인이 됐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건데 그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는 신고가 구간 52주 신고가 구간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서 쭉 올라가서 2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이상 수익입니다. 그것만 해도 크죠. 근데 지금은 52주 신고가 가격이 더 낮아진다고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신고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 신고가를 돌파할 때 근데 최고가 얼마야? 19만 6,200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려면 신고가를 만들어서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150% 올라야 돼요. 근데 150%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거고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정배열 구간 첫 번째 전환점이 나왔다고요. 저는 매매 구간을 지금부터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잡았어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그쵸? 어떻게 나온다고요? 절대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닉스 보유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보유해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딱 보시면 여기 장 초반이죠. 한미반도체. 자, 84,8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84,300원입니다. 어때요? 그냥 올려서 잡아라. 86,000원까지 올려 잡으세요. 그냥 밑에 호가부터 체결됩니다. 올려서 잡으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제가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추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가가 끌려 내려오는 구간이 언제인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내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죠. 5월 27일 언제예요? 화요일 같은 경우죠. 코스피 코스닥 고압 쭉 올라가면 5월 들어 계속 박스권 고점 넘기려면 미증시가 올라야 된다. 근데 미증시 올랐죠. 그리고 미증시도 4월 이후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금요일 단기 조정 받았고 3, 4월 초까지 미증시 추세가 망가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밑에 쭉 내려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강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 주도주군에 포함된다. 근데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차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제 계좌 열어서 자 내용 보시면 쭉 밑에 보시면 주도주군에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 보면 된다. 조정은 며칠 갈 수 있지만 하락 추세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도주는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반도체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50%만큼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를 했습니다. 4만 100원 정도.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어떤 종목만 해요? 무조건 주도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0606 화면이에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보시면 그쵸? 오늘 매도 잡았죠. 얼마? 4만 100원. 61% 수익 구간. 25년 들어서 첫 번째 매도가 오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매매 구간을 계속 잡고 있었죠. 지금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고 있죠.
그리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치고받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얼마? 84,700원에 저는 매수 구간 잡아놨고요. 5월 19일 날 3% 수익,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손절한 것도 있고, 그쵸, 수익 본 것도 있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매수한 물량은 삼성전자의 방향이 잡혀 있고 하이닉스의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 자, 그러면 반도체가 강할 때 뭐 DI나 그런 종목이에요. 요건 24년도의 상황이겠죠.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두 자릿수 수익률 계속 나오잖아요. 25%, 14%, 밑에 보시면 26, 22% 계속 나오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다른 반도체 쪽,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거 보세요. 딱 3일 만에 75%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시장은 움직이고 그게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씩 두 자릿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오늘 60%대 수익 구간 나왔다는 점. 시장이 등락이 있더라도 주도주는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작은 반도체 쪽으로도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 한미반도체 오늘 매수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수익 보는지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모두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반도체 종목 그리고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